한 교회의 청년국에서 탈북민 교회 목회자를 돕기 위해 총 1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재정을 모았는지 후원금 전달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6번째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뼈가 약해 매 순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예준이와 사랑이 넘치는 그의 가족들의 일상이 전해집니다.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역량 있는 신진 기독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내달 제30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작품 공모를 진행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7회 총회를 앞두고 준비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청년들이 마련한 특별한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오륜교회 렘넌트 청년국 이야기입니다. 선교 단체를 통해 탈북민 목회자의 평균 사례비가 53만 원, 최저임금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게 계기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1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는지 취재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입니다. 오륜교회 렘넌트 청년국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섬기는 렘넌트 플로잉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모은 1억 원의 후원금을 지난 1일 탈북민 목회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을 일컬어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데서 따온 렘넌트 청년국은 64개 탈북민 목회자의 한 달 사례비 목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모금한 1억 원을 후원한 겁니다.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경기 침체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에 행해진 섬김이라 교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은 탈북민 교회를 섬기는 선교 단체에서 탈북민 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듣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아예 사례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교회가 41%였고 평균값으로 환산하면 대략 53만 원으로 2022년 1인 가족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국을 섬기는 주성화 목사는 탈북민 교회 목회자들의 재정 상황을 청년 리더십과 공유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청년들은 스스로 모여 탈북민 목회자를 섬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온라인 마켓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플리마켓에서는 성도님들이 헌물해 주신 물품들을 판매했습니다. 오륜교회 청년들의 자발적인 헌신은 총 1억 원이 넘는 재정을 모금하는 놀라운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참여한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도전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청년국 한 공동체에서 1억이 넘는 재정이 모아진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액수를 떠나서 자신들의 재정도 어려울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많은 청년들이 동참했다는 것이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전국 64개 탈북민 교회는 중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과 북녘 땅에서 고난당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측은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통해 탈북민 사역자들을 위로해 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북녘 땅에 우리 가족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약도 없고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연락조차도 잘 되지 않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한 3만 4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은 삶의 무게와 북녘 땅에서 고난당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체육하면 우리 탈북민 복음화율은 10% 미만입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섬긴 그 교회는 북한에서 복음을 전한 목회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웃 섬김 프로젝트인 렘넌트 플로잉은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전달식을 마친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는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 감사하다며 탈북민 사역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이 매회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6번째 이야기에선 태어날 때부터 뼈가 약해 매 순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예준이와 사랑이 넘치는 그 가족들의 일상이 전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박지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굿TV는 고난과 역경 속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들에게 새 희망을 움트게 하기 위한 취지로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6번째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뼈가 약해 또래 아이들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예준이와 그의 가족들의 일상이 전해집니다. 예준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뼈가 쉽게 골절되고 다시 붙을 때마다 변형이 생기는 희귀질환 불안정 골 형성증을 앓고 있습니다. 또래 아이와 비교했을 때 팔다리도 짧고 키도 30cm가량 더 작습니다. 작년과 올해 큰 수술을 받았고 따라오는 합병증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가 평생 못 보고 못 듣고 못 걸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말도 못할 수도 있다. 또 아이가 사람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주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 예서와 이제 7개월 된 막내 예담이까지 3남매를 돌보느라 힘든 상황에서도 예준이 부모님은 사랑과 신앙 안에서 기도로 양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준이가 조금씩 회복해가는 기적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밀양 한 교회 목사로 사역 중인 예준이 아버지는 예준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를 통해 다른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희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예준이가 너무 밝더라고요. 밝게 잘 자라죠. 긍정적인 모습들도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예준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섭리가 있겠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준이가 나는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나았다라는 거 이런 걸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랑은 강물처럼 예준이네 편은 5일 밤 10시 10분 굿TV 채널을 통해 첫 방송됩니다. 이후 재방송 시간은 굿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장진호 전투를 아십니까?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북한 개마고원 장진호 일대까지 올라갔던 유엔군이 중공군에 포위돼 격전을 벌이다 흥남으로 철수한 사건인데요. 이때 수많은 미군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진호 전투를 통해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남한으로 피신시킬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미국 방문단 30명이 미 해병대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7일부터 7월 5일까지의 일정으로 워싱턴 DC, 버지니아주를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거나 생존해 있는 미군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장진호 전투 호국 영웅 추모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군 참전 용사들의 고령화로 이들이 한국의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데 따라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방문단은 장진호 전투협회 회원들을 만나 함께 퀀티코 미 해병대 박물관을 방문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배한 후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와 가족 또는 유족 초청 감사 보훈 행사를 개최했으며 한국전 기념공원과 미 해병대 기지 방문, 해병대 군악대 행사 참관 행사 등을 이어가며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당시 6.25 때 장진호 전투가 가장 격렬했던 전투고 가장 인도주의적인 전투였습니다. 그 말은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10만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가 남한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 고마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당시에 이런 영웅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이렇게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28일 퀀티코 미 해병대 박물관에서 열린 미 참전 용사 위로연회는 워렌 위드한 장진표 회장과 루디 미킨스, 조지 슈하우 등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들과 워싱턴 지역 한인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위로연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김정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던 미 해병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고 싶었다며 이 행사가 장진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enjoyed my friendship with Koreans all these years. And if anything happens in the near future, we are ready to go again.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미 해병 제1사단이 국군과 함께 함경난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 7개 사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철수한 전투이며 미군 4,500여 명이 전사하고 7,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주요 활동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국가유공자 개인 장례의전 지원, 국가유공자 영현 합동 봉안 행사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성공은 한미동맹의 성공이고 미국의 성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을 떠나 머나먼 남의 나라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숨져간 타국 젊은이들의 피해의 대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예술로 기독문화를 알리는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제30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작품 공모를 내달 1일부터 3주간 진행합니다. 공모 부문은 한국화, 서양화, 판화, 공예 등 6개로 참가자별로 10개의 자유주제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의 최우수 작품상에 해당하는 골든 십자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공모전 전시 중 개인 부스전과 작품 운송비 등이 지원됩니다. 심사 결과는 내달 30일 발표되며 제30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은 오는 9월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7회 총회를 앞두고 준비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합동총회는 4일 위촉식을 갖고 총회 준비위원회를 이끌 구성원을 임명하는 한편 총회 일정과 운영 기조 등도 논의했습니다. 총회 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총회를 준비하며 전국 총대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합동 목회자들은 107회 총회 선거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총회장 후보의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와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아랍, 페르시아, 유럽권 난민사역자 네트워크 에이펜이 전쟁으로 고통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에이펜 우크라이나란 단일화된 구호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에이펜은 지난 7월 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특별 포럼에서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긴급 구호에 참여하는 회원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가입 선교단체와 한국교회연합, 복음주의 교단에 소속된 교회 성도입니다. 구호 사역은 우크라이나 내부와 인근 주변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회원들은 우크라이나 구호 사역의 구체적인 사안과 시행, 결과를 에이펜과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 실행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창립 45주년을 앞두고 총회를 알리는 CF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백석총회는 교단에 지나온 45년을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100년의 미래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총회 미디어 운영위원장 이규환 목사는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는 백석의 기본 가치를 드러내고 7천여 교회 150만 백석인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라며 CF를 통해 한국교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선한 이미지가 심기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여야가 4일 국회 원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35일간의 국회의장단 상임위 공백 사태가 해소되며 21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날 열린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공식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장관 후보자도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4일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정치 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나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사퇴는 지명 이후 39일 만입니다. 복지부는 새 정부에서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사실상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전력 수요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6월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한 7만 1,805메가와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7만 메가와트 선을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7, 8월에는 공급 예비율이 더 떨어져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수술하기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 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령,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관리자로부터 서명이나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 상황 속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정부가 올해 773억 링깃, 우리 돈 22조 8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급등한 휘발유, 경유, 가스, 식용유, 밀가루, 전기료 등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말레이시아가 편성한 보조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호주 동부 지역에 연일 집중호우가 내려 일부 하천이 범람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도미니크 페로테 뉴사우스 웨일스주 총리는 주 전역에서 3만 2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현재 뉴사우스 웨일스주 전역에 64건의 대피 경보가 발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에 따르면 호주 동부 해안의 강력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시드니 일부 지역은 지난 2일부터 지금까지 3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인도 동북부와 방글라데시에서 몬순 우기 홍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올해 우기 누적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글라데시 보건비상운영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부터 이날까지 홍수와 관련해 사망한 사람이 1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동북부 시레트 지역을 중심으로 약 720만 명이 홍수 피해를 봤다고 국제구호기관은 추산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에 몬순 주기가 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대형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태입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코펜하겐 도심과 공항 사이에 있는 아마게르 지역 대형 쇼핑몰로 이날 쇼핑몰엔 일요일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려있던 상태입니다. 덴마크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22세 덴마크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소총과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총격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도 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태풍 에어리는 일본으로 향해 우리나라에 태풍의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열기가 더해지며 수요일까지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후 주 후반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부산과 제주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얼마 전 여러 논란 끝에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됐습니다. 탈북민교회는 최저임금의 4분의 1도 못 미치는 사례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헌신해서 모은 1억 원의 후원금이 64개 탈북민교회 목회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북한으로 가서 이웃을 섬길 목회자들입니다. 어쩌면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